쓰레기를 버리러 나온 선혜 씨의 눈에 띈 검은색 비닐봉투. 왜? 그런데요. 아 이게 왜 돈이야 이게? 돈? 이게 얼마야? 야, 뭔가 떨리겠다. 실수로 놓고 간 봉투입니다. 아유 주민이 놓고 간 건가 보네. 와, 어떻게. 내적 큰 갈등. 걸 잃어버리면 얼마나 속상할까. 착하시네. 아, 주운 돈을 결국 경비실에 맡긴 착한 선혜 씨. 예. 며칠 뒤 아 그래요? 아유 잘 됐네요. 아 괜찮아요. 네 그럼 들어가세요. 이른 아침부터 누군가 통화 중인 엄마가 의아한 딸 나영 씨. 어디서 운전해요? 경찰서. 경찰서? 경찰서는 왜? 아, 너무 놀라시는 것 전화할 일이 뭐가 있어? 놀라기는. 진짜 너무 많이 놀라시네. 얼마 전에 길에서 준 분식물 신고했는데 주인 찾았다고 전화 온 거야. 아, 예. 뭐야? 놀랐어 우리 딸? 엄마 그런 걸로 장난치지 마. 아 놀랐네. 아 맞다. 엄마 분실물 찾아주고 보상금 받았어. 아, 보상금. 보상금이라니? 내가 알기로는 분실물 찾아주면 보상금 받아야 맞아요. 되는 그런 걸로 거 알고 있죠. 있는데 못 있구나. 받았어? 아니 요즘엔 그런 것도 다 있니? 아, 잃어버린 사람은 힘들었을 텐데 뭘 예. 그런 것까지 마음이 좋으신 바라니. 분이네. 아, 참 보상금 좋으신 분이네. 난 됐다 얘. 아유, 아이. 쿨하시네. 됐긴 뭐가 됐어. 엄마 받을 수 있을 때 받아야지. 또 따님이 또 내가 아쉬우니까. 보상금 바라보고 찾아준 것도 아닌데 주인 찾아줬으면 됐지 뭘 그래. 엄마 말이 맞긴 맞는데. 아무튼 엄마는 너무 착해. 결국 선혜 씨는 보상금을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네. 한 달 뒤 여느 날과 다름없는 하루를 보내던 선혜 씨. 그때 출장 중이던 남편에게서 전화가 걸려옵니다. 남편한테. 여보세요? 당신이에요? 여보, 저기 큰일 났어. 왜? 아유 진정하고 좀 침착하게 말해봐요. 아유 무슨 일이에요? 사기를 당했어. 아이고. 남편이 사기를. 사기를 당했다는 남편. 엄마 왜 무슨 일인데? 아, 일단 알았으니까 전화 끊어봐요. 야, 네 아빠가 드디어 거하게 사고 한번 쳤다. 아하. 아이고. 아빠가 사고 쳤어. 사기를 당했단다 사기. 야. 그것도 무려 3천만 원씩이나. 어이구. 3천만 3천만 원. 갑자기 이 돈을 어디서 구한다니? 응? 사기당한 남편 때문에 갑자기 생긴 3천만 원의 빚. 그때 아, 보상금이 떠오르는구나. 주었던 돈이 떠오릅니다. 아, 이 사람이 참 이게 힘든 일이 생기면. 아 이게 왜 돈이야 이게? 엄마 분실물 찾아주고 보상금은 받았어? 보상금이라니? 분실물 찾아주면 보상금 받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 주인에게 연락을 했군요. 한성수 씨 되시죠? 네, 맞는데요. 아주 다름이 아니라 보상금 때문에 전화 드렸어요. 보상금이요? 제가 그때 저 길에서 준 돈을 아니, 제가 돈을 잃어버렸다고요? 또 그런 적 없는데요. 이분 또 네? 이렇게 발뺌을. 아니요 제가 분명히 또 돈을 주어서 저 관리사무소에 전달해 드렸는데요. 아니, 저 그런 적 없다니까요. 야, 아니, 그리고 제가 진짜 잃어버렸더라도 한 달 만에 연락하신다고요? 제가 그때는 원래 돈을 받을 생각이 없었는데요. 갑자기 와, 집에 급한 이거- 일이 좀 생겨서요. 이런 일이- 부탁드려요. 저는 잃어버린 기억 진짜 없거든요. 와, 네. 이거. 이 보상금 못 드립니다. 뭐라고요? 와. 과연 선혜 씨는 보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 흥미롭습니다. 선행 속에서 음. 일어난 보상금 갈등 문제인데 이인철 변호사님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안녕하세요.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아, 이게 근데 실제로 이런 일이 좀 있어요? 실제로 이런 비슷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2015년에 있었던 사건인데 네. 이 60대 여성이 부산역에서 어떤 음. 가방을 발견했습니다. 네. 가방을 열어보니까 네. 1억 원짜리 수표가 들어 있었고요.
현금 70만 원이 들어있었습니다. 예. 다행히 이제 소유권자를 찾아서 훈훈하게 끝나는가 싶었는데 네. 이제 습득자는 이제 보상금을 요구했거든요. 근데 예. 보통 보상금은 10% 정도 받을 수 있으니까 1억 원 수표의 그 10%인 1,000만 원을 달라고 하니까 1,000만 원. 소유자가 그것은 못 주겠다. 현금 70만 원에 10%만 주겠다고 해서 다툼이 생긴 거예요. 70만 원도 아니고 7만 원 주겠다. 네, 자, 어떻게 됐을까요? 아니 1억 70만 원을 찾아줬는데 수표 1억을 제외하고 저 같으면 최소 70만 원 현금에 최소 100은 10% 주겠다. 7만 원? 어떻게 된 근데 거예요? 이 수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다르게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네. 수표는 재권 판결이라고 해서 예. 이 소유자가 바로 이제 재권 판결을 받으면 수표를 무효할 수가 있어요. 무효가 될 수 있구나. 그리고 고액 수표 같은 경우에는 아무나 찾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반드시 신분을 확인하게 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수표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인정되는 게 아니라 네. 액면가의 20분의 1 정도만 기준이 되는 거예요. 예. 1억 원이라면 한 500만 원을 기준으로 그렇군요. 거기에 10% 정도만 보상금으로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한 5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는 사건이었군요. 알겠습니다. 네. 근데 뭐 그 아까 영상 속에서 남자분이요. 자신의 돈을 찾아준 고마운 분에게 그러니까요. 기억 안 난다고. 저는 돈 잃어버린 적 없는데요. 이랬단 말이죠. 요거는 뭐 어떻게 일단 안 됩니까? 발뺌부터 하시네요. 거짓말이잖아요. 뻔뻔하긴 한데 네. 사실 너무 뻔뻔하다 거짓말을 했다고 해서 다 형사처벌은 받기는 어렵고요. 아, 그래요? 다만 요건이 충족이 되면 민사소송을 통해서 보상금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여지는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돌려줬으니까 그래, 지금 그래. 이 사연 돌려준 건데 어. 가져갔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혹한 마음에 그치. 분실물을 그냥 가져가면 이거 어떻게 됩니까? 이거 안 되지. 여러분은 만약 길거리에서 네. 큰 돈을 발견하면 바로 가지실 건가요? 나 저는 솔직히 너무 갈등될 것 같아. 갈등되죠. 갈등은 누구나 네, 너무 되지만 갈등될 것 그래도 같아. 가져가진 않을 것 같아. 갈등하지 마시고 이제 그거를 바로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유실물법에 규정이 돼 있는데요. 네. 바로 소유자나 이제 관리자, 경찰서에 이제 신고를 하게 돼 있고요. 만약에 신고를 하지 않고 네. 그냥 가져갈 경우에는 네. 형사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 이게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되니까 예. 고민하지 마시고 바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처벌 네. 대상이군요. 근데 분실물 발견하고 나서 갈등하는 시간이 좀 길어요. 뭐 이렇게 뭐 신고해야 되는 예. 기간 뭐. 그것도 그렇고 뭐 음식점이나 이렇게 좀 시설에서 돈 주우면 그게 또 절도죄가 된다는 얘기 무슨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길에서 이제 주운 경우에는 이제 그 소유자가 소유권을 어떻게 보면 잃어버렸기 때문에 점유이탈물 횡령죄인데 네. 은행이라든지 식당 같은 경우에는 관리자가 있잖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그런 곳에서 만약에 습득을 해서 신고하지 않으면 절도죄가 되니까 주의하시기 이건 바랍니다. 횡령죄가 아니고 절도죄가 절도죄. 된다. 가중 처벌이 예. 그리고 김진애 아나운서 궁금했던 거 이거 그 신고해야 예, 되는 신고. 기간이 따로 죽자마자 해야 있는지, 되는지 뭐 바로 한 해야 1년 뒤에 해도 되는지 되는지 이제 갈등 시간이 너무 네. 길어진 거예요. 갈등 시간이 신고할까 말까 길어진 내가 이 돈을 신고할까 말까. 굴려서 돌려줘도 되는지 뭐 이런 거 궁금하잖아요. 실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네. 이제 한 남성이 놀이터에서 신용카드도 줍고 그다음에 네. 이제 핸드폰도 주워가지고 네. 이걸 신고하려고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네. 너무 바쁘다 보니까 그냥 7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던 겁니다. 7개월? 예, 나중에 이제 이게 적발이 돼가지고 처벌이 됐는데 네. 점유이탈물 횡령죄로 처벌이 됐거든요. 아하. 아니 이 사람이 이렇게 변명을 했어요. 내가 신고하려고 했다. 네. 바빠서 못했다. 하지만 어. 법에는 기간이 규정이 돼 있는데 반드시 7일 이내에 신고해야 돼요. 7일이요? 예, 7일 7일이 이내. 넘어가면 처벌될 수 있으니까 신속하게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안에 반드시 좀 신고를 하셔야 뭐 횡령죄라든지 절도죄 피하실 수가 있는 거고 한 가지 더 궁금한 거 제가 이제 너무 선한 마음으로 이렇게 분실 신고를 했는데 주인이 안 오는 거야. 뭐 2년이고 주인이 안 3년이고. 나타나요. 네. 그러면 제 거가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짜요? 법에는 그런 규정이 있어가지고요. 오. 만약에 신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있잖아요. 네. 6개월 이상 나타나지 않을 경우에는 그 물건의 소유권이 습득자로 이제 넘어가게 돼 있어요. 법에 규정이 돼 있어요. 오. 하지만 반드시 요건이 있는데 이 사람이 7일 이내 신고를 했어야 됩니다. 아 신고해야 되고. 7일 이내 신고 안 했으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고요. 네. 또 주의할 것은 뭐냐면 본인이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3개월 이내 청구를 하셔야 됩니다. 아. 3개월이 지나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으니까 반드시 3개월 이내에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세금 무게 우리 소득이 세금도 세금이 떼죠. 있잖아요. 맞습니다. 뭐든지 세금은 떼는데 어. 이 보상금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네. 22%의 세금을 떼고 나머지 금액만 이제 보상금을 받게 됩니다. 22%를 떼. 22%를 세금으로 뗀다. 그럼 보상 그 금액의 기준은 어떻게 정해지는 보상금은 거예요? 아예 법의 기준이 있는데요. 예. 그 물건 가액의 5%에서 20% 이하의 범위 내에서 이제 정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실무에서 한 10% 정도 인정을 받거든요. 네. 근데 이건 약간 이제 조정이 가능하니까 습득자, 소유자 합의를 통해서 금액은 어느 정도 조절은 가능합니다. 5에서 20%. 재밌다. 아니 근데 이게 분실물 습득하고 뭐 잃어버리는 건 좀 자주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그럼 누구나 언제나 보상금 받을 수 있는 거예요? 2018년에 예. 인천공항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일이요? 이제 환경미화원분이 이제 정리를 하다가 예. 쓰레기통에서 어떤 물건을 발견했는데 반짝반짝하는 물건이었어요. 그러니까 금괴 1kg, 금괴가 7개를 발견한 겁니다. 이게 시가가 무려 3억 5천만 원이었거든요.
근데 이 미화원본이 신고를 했습니다. 예. 자, 이 미화원본이 보상금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당연히 받겠죠. 10% 받으면 3,500만 원 받아야지. 네. 22% 세금 떼고. 하나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유심률법에는 이 시설을 관리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이런 기관의 직원 같은 경우에는 그분들의 본래 업무예요. 이 환경미화원은 당연히 습등물을 이제 관리할 어떻게 보면 의무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환경미화원이라든지 뭐 보안업체에 근무하는 분 이런 직원분 같은 경우에는 이 습등물을 이제 신고를 해도 보상금을 받을 수 없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군요. 제일 궁금한 거 오늘 이 사례에서 보다시피 시간이 흐른 뒤에 그때는 마음이 없다가 시간이 흐른 뒤에 나 보상금 받고 싶다 이런 네. 경우는 어떻게 돼요? 그 경우에도 사실 주의하셔야 되는 게 네. 뭐든지 기간이라는 게 있거든요. 기간이 있군요. 이 소멸시효 기간이 있듯이 이 보상금도 청구 기간이 1개월이에요. 한 달. 네, 한 달 이내에 반드시 청구해야만 보상금을 받을 수가 있고요. 아하. 한 달이 지나면 안타깝게도 보상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 그리고 아까 이 소유자가 네. 내가 이제 습득한 거 사실을 아예 부인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네. 만약에 물건 같은 거나 고액의 그 현금 같은 거를 이제 습득할 경우에 반드시 사진을 찍어서 증거를 확보하는 게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